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을 못 참고 무너집니다. 아마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 절반 이상은 어제 밤에도 핸드폰을 쥐었다 놨다 하셨을 겁니다. 침대에 누웠는데 잠은 안 오고 방은 깜깜한데 핸드폰 불빛만 얼굴을 비추고 있는 그런 상황 말이죠. 엄지손가락이 자꾸만 보내기 버튼 근처를 서성거립니다. 딱 한마디만 더 하면 내 마음을 알아줄 것 같거든요. 아니면 그냥 자니? 이 두 글자라도 보내서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저 사람이 지금 내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만 이렇게 애가 타는 건지 너무 궁금하니까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간절함이 사실은 관계를 망치는 가장 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이미 마음을 다 줬다면 오히려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내 진심을 전하는 게 독이 되는 걸까요? 지금 마음이 복잡하고 답답하신가요? 일단 그 마음부터 편안하게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이상한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소중한 걸 잃어버릴까봐 겁을 먹습니다. 아주 아끼는 유리잔을 손에 들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혹시나 떨어뜨려서 깨질까봐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죠? 너무 꽉 쥐어서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딱 그런 상태입니다. 그 사람을 놓치기 싫어서 이 관계가 깨질까봐 온몸에 힘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꾸 확인하고 싶고 자꾸 말을 걸고 싶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본능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건 내 성격이 모나서도 아니고 내가 자존감이 낮아서도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을 그만큼 아끼고 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그러니 일단은 불안해하는 나 자신을 그래, 그럴 수 있어 하고 토닥여주세요.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럼 이제 찬찬히 들여다볼까요? 왜 하필 지금 연락하면 안 된다는 걸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키울 때를 한번 떠올려보세요. 작은 화분에 씨앗을 심었습니다. 빨리 꽃이 보고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매일매일 물을 줍니다. 아침에도 주고 점심에도 주고 자기 전에도 흙이 말랐나 싶어 또 줍니다. 내 정성은 끔찍하죠. 하지만 화분 속 뿌리는 어떻게 될까요? 숨을 쉬지 못해서 썩어버립니다. 물은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것이지만 흙이 젖어 있을 때 또 붓는 물은 독약이나 다름없습니다. 사람 마음도 이 화분 흙과 똑같습니다. 상대방이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꽉 차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스트레스든 고민이든 아니면 단순한 피로감이든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보내는 연락은 아무리 좋은 걱정과 사랑의 말이라도 넘치는 물이 됩니다. 상대는 그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허우적거리며 숨막혀 하게 되죠. 이걸 꼭 기억하세요. 내가 주고 싶은 타이밍이 아니라 화분에 흙이 말랐을 때 물을 줘야 합니다. 여기서 정말 많이 헷갈리십니다. 나는 좋은 의도로 걱정해 준 건데 왜 싫어하지? 라고 생각하니까요. 그건 물을 주는 사람 입장이고 물을 맞는 뿌리 입장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지난 며칠을 한번 영화처럼 돌려볼까요? 혹시 이런 장면이 있었나 살펴보세요. 카톡이나 메시지 창을 열어두고 상대방이 마지막으로 보낸 말을 읽고 또 읽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 기분이 나쁜 건가? 아니면 그냥 바쁜 건가? 혼자 탐정처럼 분석을 시작합니다. 그러다 참지 못하고 장문의 메시지를 씁니다. 내가 아까 그렇게 말한 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사실 내 마음은 구구절절 씁니다. 썼다가 지웠다가 결국엔 눈 딱 감고 전송 버튼을 누릅니다. 그 순간은 시원합니다. 드디어 내 마음을 뱉어냈으니까요. 그런데 1분, 5분, 10분이 지나도 답장이 없습니다. 숫자 1은 사라지지 않거나 읽었는데 답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됩니다. 아, 보내지 말 걸 그랬나? 너무 질척거려 보이나? 좀 더 가볍게 보낼 걸. 후회가 밀려오고 심장은 더 크게 뜁니다. 결국 못 참고 또 하나를 보냅니다. 바쁜가 보네? 나중에 연락 줘. 쿨한 척했지만 사실 손은 떨리고 있죠.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지 않으신가요? 이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랑에 빠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아주 흔한 장면입니다. 내가 뱉은 말이 공중에서 흩어지는 것 같은 그 기분, 정말 견디기 힘들죠. 여기서 길이 갈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불안함을 못 이겨서 확인 사살을 하러 갑니다.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죠. 나 여기 있어. 문 좀 열어봐. 내 얘기 좀 들어봐. 상대방은 방 안에서 조용히 쉬고 싶거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데 밖에서 쾅쾅거리니 더 문을 잠그고 싶어집니다. 반면에 아주 드물지만 현명한 사람들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들은 문 앞을 떠납니다. 그냥 편지를 문틈에 끼워두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할 일을 합니다. 방 안에 있던 상대방은 처음엔 왜 이렇게 시끄러워하고 짜증을 내다가 갑자기 조용해지면 귀를 기울입니다. 갔나? 왜 더 안 두드리지?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면
궁금해서 슬그머니 문을 열고 밖을 내다봅니다. 이 차이가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전자는 상대방을 질리게 만들고 후자는 상대방을 궁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고 싶으신가요? 당연히 궁금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당장 불안해서 미치겠는데 어떻게 그냥 돌아가냐고 묻고 싶으시죠? 그래서 지금 당장 오늘 밤부터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첫 번째, 감정의 쓰레기통을 따로 만드세요. 상대방에게 보내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 카톡창이 아니라 메모장을 켜세요. 아니면 종이 한 장을 꺼내세요. 거기에 보내고 싶은 말을 있는 그대로 다 적으세요. 욕을 써도 좋고 울며불며 매달리는 말을 써도 좋습니다. 단 절대 전송하지 않습니다. 다 쓰고 나서 딱 1시간만 있다가 다시 읽어보세요. 아마 얼굴이 화끈거릴 겁니다. 와, 이거 보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싶을 거예요. 그 글을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내 감정을 배출은 했지만 관계는 안전하게 지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 핸드폰과 물리적인 거리를 두세요. 이게 참 유치한 것 같지만 효과는 제일 좋습니다. 집에 오면 핸드폰을 충전기에 꽂아두고 내가 주로 있는 방 말고 다른 방이나 거실 구석에 두세요.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지 마세요. 핸드폰이 내 몸에서 1m만 떨어져도 충동적으로 연락하는 횟수가 확 줄어듭니다. 눈에 안 보여야 마음에서도 멀어집니다. 요리를 하든 책을 읽든 설거지를 하든 핸드폰 없이 30분만 버텨보세요. 그 30분이 나를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세 번째, 주문을 하나 외우세요. 불안이 덮쳐올 때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하는 겁니다. 지금 내 침묵이 가장 큰 메시지다. 따라해보세요. 내 침묵도 메시지다.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사실은 나는 너를 기다려줄 여유가 있고 내 삶을 잘 살고 있어라는 아주 강력하고 매력적인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해서 설득하는 게 아니라 말을 안 해서 상대가 상상하게 만드는 것. 그게 진짜 고수들의 대화법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가볍게 정리해볼까요? 우리는 소중한 사람일수록 더 꽉 쥐려고 합니다. 화분에 물을 계속 주고 싶어 하죠. 하지만 흙이 젖어 있을 때 주는 물은 뿌리를 썩게 합니다. 상대방이 반응이 없거나 미적지근할 때 그때가 바로 물 주기를 멈춰야 할 타이밍입니다. 불안해서 더 다가가면 문은 닫히지만 한 걸음 물러나서 내 할 일을 하면 문은 열립니다. 상대방을 기다리게 하지 말고 상대방이 나를 궁금해할 틈을 주세요. 메모장에 마음을 털어버리고 핸드폰을 멀리 두고 침묵도 대화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 여유가 여러분을 훨씬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 겁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미 여러분은 감정을 조절할 준비가 되신 겁니다. 보통은 제목만 보고 아니야, 난 당장 연락해야 돼 하고 나가버리거든요. 참고 끝까지 들은 여러분의 인내심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혹시 꾹 참고 연락을 안 했다가 오히려 관계가 좋아졌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못 참고 연락했다가 이불킥했던 기억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면서 서로 위로가 될 겁니다. 여기는 정답을 맞히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마음의 날씨를 함께 나누는 곳이니까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복잡한 속마음을 시원하게 긁어줄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